인터넷에서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 어셈블리어란 어셈블리 언어를 기계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디스어셈블리란 기계어를 어셈블리 언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디버거들도 디스어셈블 툴이다. 디스어셈블 툴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선형 디스어셈블러이고 또 다른 하나는 흐름 중심 디스어셈블러이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선형 디스어셈블러는 정직하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석하는 방식이고 분기문과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오피 코드만 번역하는 것이다. 흐름 중심 디스어셈블러는 분기문을 확인하면서 해석, 디스어셈블러가 번역을 하다가 점프문과 같은 분기문을 만났을 때 고래에서 해당 위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번역하는 것이다. 어셈블과 디스어셈블의 차이점을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안티 디스어셈블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 디스어셈블이란 프로그램 내에서 특수한 코드와 데이터를 사용해 디스어셈블리 도구가 잘못된 프로그램 코드로 번역 유도, 분석가의 분석을 지연 및 방해, 특정 자동 분석 기법을 차단하게 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버거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XOR EAX 명령어 보이고 제2하고 401063 이렇게 메모리 번지 주소로 이동된다 이런 명령어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제2라는 이 명령어를 더블 클릭 진입해 보면은 여기 상대는 보시면 푸시하고 또 메모리 번지가 보이고 콜 명령에 printf라는 명령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 마우스 스크롤 버튼을 이용해가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방금 전 영문이 있었는데 현재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보시면 니모니 코드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또 지금 변경이 돼가 현재 알아볼 수 없도록 이렇게 코드가 바뀌어 버리는데요. 이것이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티 디스어셈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코드로 번역 유도, 분석가의 분석을 지연 및 방해하는 행위, 특정 자동 분석 기법을 차단하는 행위, 이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안티 디스어셈블로 되어 있는 이 코드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면은 실행하면은 뭐 깜빡깜빡거리기만 하고 뭐 실행되었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파일은 인터넷 검색하면은 GitHub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뭐 예제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 예제 파일은 밀웨어가 있다고 바이러스가 있다고 이렇게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제 파일을 받을 때는 자기가 사용한 현재 PC에서 받아가 예제를 하면 안 되고 버추얼 OS라는 VMwre나 가상 OS를 이용해 가지고 예제를 수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못하면 PC가 또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고장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을 X64 데버그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실행하면 까만색으로 명령 프롬프트가 시작되네요.
이 프로그램은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해 실행할 수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시작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윈도우즈 파워쉘을 실행합니다. 윈도우 파워쉘에서 이 예제 프로그램을 끌어가지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보드에서 엔터키를 누릅니다. 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실행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손, IM, 디서포인트라는 영문을 볼 수가 있으며, 자, 이 말은 아들아 실망이다, 손 실망이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니까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실망이 안 되도록 한번 변경해봐라. 자, 이 문장이 실망이 안 되도록 한번 고쳐봐라.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시 디버거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점프의 NTDLL, 엔트리 포인트 지점에 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명령 폰트를 사용할 때는 보통 이 부분을 많이 이용합니다. NTDLL. 한 번 더 실행해주면 현재 프로그램의 OEP 진입점에 도달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방금 전에 본 그 문자 손 IN 디서포인트라는 아들아 실망이다, 자, 이런 내용의 그 영문을 찾아야 되는데요. 디버징에서는 자기가 목표로 하고자 하는 그런 지점을 어떻게 찾느냐가 그게 관건인데요. 찾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찾을 수만 있다면 작업이 효율적이고 많이 단축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렇게 프로그램 실행 후 그런 문자를 찾을 때는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다음을 찾기, 현재 모두 문자를 참조를 선택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보통 문자가 나오는데 현재 문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찾기 기능을 한번 또 이용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다음 찾기에서 모든 모드를 세요. 이번에 한번 문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는 현재 모듈에서 찾았고 현재는 모든 모듈, 그러니까 뭐 커널 32 DLL, 유저 32 DLL, 이런 DLL, 시스템 DLL 파일에서 모든 문자를 다 검색한다는 거죠. 네, 현재 여러가지 문자가 많이 찾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 검색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방금 전에 본 손, SON, 뭐 IM 이런 식으로 문자를 입력해 봅니다. 자, 그런데 입력해 보니까 손이라는 이런 문자는 나오고 있는데 방금 전에 명령 프롬프트에서 본 그 문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자는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 현재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지점을 찾지 못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PU 탭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럼 이 문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자를 찾아야 되는데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그 문자를 찾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메모리 맵이라고 보이는데요. 자, 이 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현재 예제 랩 15-01.ex이라는 이 프로그램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text와 .rdata, .data 섹션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data, 자,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 우측에 보시면 초기화된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섹션 정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 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점프해서 따라가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단에 보면은 덤프 탭에 보시면은
굿잡, 자, 이런 영문으로 된 글을 볼 수가 있으며, 또 하나의 디샤포인트라는 이 영문으로 된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문자가 담겨 있었네요. 자, 이제 문자를 찾았는데, 그러면 이 문자를 사용하는 코드 부분이 어디인가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I am이라고 써져 있는 이 I자 부분에, 자, 이 부분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중단점 하드웨어 액세스에 바이트를 선택합니다. 바이트를 선택하기 싫으면 워드나 더블 워드를 선택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바이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실행해 줍니다. 실행해 주면 현재 MSVCRT DLL이라는 이 지점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멈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IAM 디서포인트라는 영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자에 도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현재 이 지점은 msvcrt.dll 파일의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코드가 있는 지점은 랩 15.01.exe 이 프로그램의 코드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msvcrt.dll 이 부분에서 우리는 탈출을 해야 됩니다. 이 하단에 보시면은 let이라는 명령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해 놓습니다. 이 부분이 DLL 파일의 끝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 여기 보시는 것이 이 문자를 계속 반복 후 검색하기 때문에 루프에 계속 빠지기 때문에 계속 반복 카운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번을 이어서 반복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여기에 let이라는 명령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해 줍니다. 실행해 주면 바로 이제 탈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으로 단계 진행해 줍니다. 자, 안으로 단계 진행해 주면 다음 코드가 있는 지점으로 또 이동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 또 msvcr.dll 파일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 줍니다. 건너서 진행해 줍니다. 콜물이 나오는데 또 안쪽으로 진입해 버리면 또 다른 코드와 다른 주소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너뛰고 다음 코드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건너서 단계 진행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콜문으로 진입하지 않고 콜 바깥쪽으로 탈출해 진행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계속 진행해 줍니다. 네, 현재 이 부분에 보시면은 랩 15.-01.exe 파일에 진입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호출문에는 이쪽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상단에 이렇게 보시면은 push ebp, mov ebp의 esp 이런 명령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명령어는 함수의 진입점으로 이제 현재는 EAX, EBX 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32비트 프로그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2비트 프로그램의 함수 진입점은 이런 형태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점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놓습니다. 여기 주소를 보시면 40만 1000번지라고 나와 있죠. 이 지점이 보통 오리지널 OEP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료 후 다시 재실행해 줍니다. 자, 이쪽에 상단에 보시면 아이콘 위에 화살표 모양의 이 아이콘을 선택해 줍니다. 이 아이콘을 선택하면 다시 시작이라고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NTDLL이라는 이 지점에 포인트가 설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 지점을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예제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은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상단에 보시면 NTDLL 이 부분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프로그램이 실행하기 전에 이 명령 프롬프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파일을 보시면 이 부분 선택 후 명령줄 바꾸기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면 지금 C 드라이브 유저지에 이렇게 프로그램 경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나중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NTDLL 부분이란 이 부분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시 또 실행해 줍니다. 실행해주면 push EBP, move EBP, 또 ESP라는 함수 진입점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아까 앞전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놓은 그 부분이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또 실행해 줍니다. 네, 한 번 더 실행해 주면 40만 1000번지라는 이 지점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문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현재 여기 보시면은 파라미터 입력이 있으면 이 값을 리턴한다. 자, 이렇게 제가 미리 한번 값줄을 적어 놨는데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단계에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단계 실행 후 여기 보시면은 CMP EBP 플러스 8번지에 2의 값이 이든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덤프에서 따라가기를 선택해 보면은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 덤프에 지금 현재 1값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되겠죠. cmp 명령으로 19FF04번지에 그러니까 EBP 플러스 8번지에 값이 2인가 2가 아니라면은 JN이 2가 아니라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다. EBP 플러스 8번지에 값이 2가 맞으면은 이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MP EBP 플러스 8번지 메모리 번지 안에 있는 값이 2가 아닐 경우에는 JN이 아닐 경우에는 이 밑쪽으로 점프를 하고 2가 맞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진입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메모리 따라가기로 해가지고 값을 확인해 보면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네, JN이 같지 않을 경우 EBP 플러스 8번지의 값이 2가 아닐 경우 점프한다. 이동해 버린다. 원래 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넘어와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XOR EAX, EAX 다시 또 J2 EAX 값이 0인가 1인가 또 묻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보시면은 EAX 값이 0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안으로 단계 진행합니다. 자, 현재 XOR EAX, EX 명령으로 EAX 데이터 값이 0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명령으로 보면 J2하고 401063번지로 또 이동한다. 그런 명령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EAX 값이 1인가 0인가 그것을 검사하게 되는데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ZF1이라는 명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로 플러그의 값이 1인가 0인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명령을 보시면 J2 제로 플러그의 값이 1일 경우에는 이 안쪽으로 코드를 진입하고 포인터를 진입해 들어가고 제로 플러그 값이 0일 경우에는 이렇게 점프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로 플러그의 값이 1이기 때문에 현재 이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것을 단계 진행해 보면은 네, 현재 안쪽으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손 아이엔 디스포인트라는
아들아 실망이다 이러면서 경고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코드가 현재 바뀌어 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기법이 RT 디스어셈블러 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드 분석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렇게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도 코드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제2명령어라는 이 명령어 지점에 포인터를 실행하기 전에 이 앞전에 이 부분에서 명령어를 실행 후 이쪽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시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설정해 놓습니다. 이 부분의 명령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쪽에 보시면 파라미터 입력이 있으면 이 값이 된다. 자, 이렇게 제가 값줄을 적어 놨는데요. 제가 이제 미리 분석을 해 보니까 이 부분에 인자값이 저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명령 프롬프트가 이렇게 시작되면 명령 프롬프트 명령어에 그 인자를 입력하잖아요. 자, 그 인자값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자,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합니다. NTDLL 이 부분의 포인트 지점이 멈춘 상태인데요. 자, 이 부분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명령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앞전에 인자값이라고 입력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 경로 다음에 이 뒤쪽에 인자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 뒤에 이렇게 한 칸 띄워주고 인자값을 아무렇게 5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한 번 더 실행해 줍니다. 다음은 첫 번째 엔트리 포인터 진입점에 도달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앞전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 놓은 데가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 단계 실행해 줍니다. 단계 실행 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덤프에서 따라가기 주소를 따라가 보면 현재 1값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아직도 파라미터 값이 제대로 입력이 안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오른 메시지를 출력하고 있네요. 그러면 파라미터 값이 잘못 입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다시 또 시작합니다. 그럼 파일에서 명령줄 바꾸기를 다시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인자값이 뭐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다운표를 이것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쌍다운표가 이게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값이 잘못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5를 이렇게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주고 또 실행을 해주면 OP 지점에 도달했는데요. 계속 진행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덤프 따라가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값이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02 값이 확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은 파일에서 명령줄 바꾸기 이걸 선택했을 때 이 부분에 큰 따옴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자를 읽어드리는데 오작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줄 바꾸기 입력을 하실 때는 이 큰 따옴표를 입력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은 CMP 명령어로 EBP 플러스 8번지의 값이 현재 2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값이 2일 경우에는 이 안쪽으로 진입해 들어오고 2가 아닌 JN이 2가 아니라면 이쪽으로 이렇게 점프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지금 명령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명령어가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단계 실행해 보겠습니다. CMP 명령어로
EBP 플러스 8번지의 값이 2일 경우 이제 이쪽으로 진입한다. 단계 진행해 보면 네,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정상적으로 진입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XOR EAX, EX 명령으로 이 EAX의 값을 또 0으로 초기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2 명령으로 자, 여기 보시면은 제로 플러그의 값이 1일 경우에는 자, 이 안으로 들어오고 제로 플러그의 값이 1이 아닐 경우에는 이쪽으로 점프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명령을 단계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제로 플로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네, 현재 안으로 들어온 상태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동해서 원점을 선택해보면 네, 이 안으로 이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밑쪽으로 이제 포인트가 이동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콜 명령 안쪽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기법 때문에 지금 현재 코드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안티 디스어셈블 기능. 그러니까 이 현재 보이는 이 코드가 정성적인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또 코드가 또 엉뚱한 값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인터 지점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이동해서 원점을 선택합니다. 자, 원점을 선택하면 다시 코드가 정상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EBP 플러스 12번지에 이 문자가 보이는데요. 이 문자에 보면은 G의 유저지의 뭐 데스크탑에 이제 프로그램명을 볼 수 있으며, 자, 이 현재 바탕화면에 있는 이 프로그램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경로가 현재 EAX 데이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단계 진행해 보면은 여기 우측에 보시면 EAX 레지스터에 현재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는 랩.15-01.exe 이 프로그램의 경로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명령을 또 실행해 보면 ECX 레지스터에 여기 보시면은 ECX 레지스터에 이제 값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냥 7A0D86이라는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덤프 따라가기로 선택해보면, 네, 여기 보면 35라는 이 문자를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명령어를 또 한 단계 더 실행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EDX, MOV, SX 명령어로 EDX가 35라는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명령은 또 보시면은 CMP EDX를 70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네요. 이 70은 16진 획수값이겠죠. 근데 여기 우측에 보시면 EDX가 지금 현재 35의 값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CMP EDX가 70의 값이었을 때 이제 정상 코드 안쪽으로 진입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현재 CMP 명령으로 EDX 값이 70이 아니면은 또 이쪽으로 점프를 해가지고 이동을 해버린다는 이야기겠죠. 이 밑으로 점프해가지고 이쪽으로 와버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현재 보시면 EDX가 35 값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진입해 버렸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파일에서 명령 프로젝트 바꾸기 위해서 이 인자 값이 5가 지금 현재 값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70 값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현재 이 5라는 것은 아스키 문자로 이 35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5라고 표시를 해주니까 EDX에는 아스키 문자가 코드 값으로 35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5라는 값은 결론은 여기 있는 5 값이 되겠죠. 그 파라메터 인자 값이 틀렸기 때문에 정상적인 코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70이라는 이 ASCII 코드를 입력해야 된다는 거죠. 70을 알파벳으로 변환을 하면 P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P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입력하실 때는 P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P라고 입력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명령을 진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드래그 후, 자, 복사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종료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또 프로그램을 또 재시작합니다. 자, 이 명령 프로프트를 시작해가 디버깅할 때는 이런 기법을 자주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불편한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mtdll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현재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다시 파일에서 명령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값은 정상적으로 진입하기 전에 입력했던 값이므로, 자, 이 O의 값을 P 값으로 변경해 줘야 된다고 했죠. 자, P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실행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40만 1000번지에 원래 엔트리 포인트 지점에 도달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지점에서 파라메다 입력값이 이 부분에 저장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단계 진행해 줍니다. 단계 진행해 주면 제2 명령으로 제로 플럭이 1일 경우에 안으로 진입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로 플럭이 1이기 때문에 이 안으로 진입을 하겠죠. 이 콜 명령 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계속 진행해 보면은 네,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EDX 값을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 진행을 계속합니다. 계속 단계 한 번 더 진행해 보면은 명령어로 CMP EDX는 70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측에 보시면 EDX 레이터에 70, ASCII 코드 값이 70이 이 값을 알파벳으로 환산하면 P 값이 되겠죠. P가 들어간 게 일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값이 현재 일치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명령을 실행해 보면 두 개의 값이 일치되지 않으면 이쪽으로 이동하고 EDX의 값이 70인 것으로 일치하면 이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j2라는 명령은 또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진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코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CMP EDX 이번에는 71이라는 또 값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CMP EDX가 71이라는 값이 될 경우에는 이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CMP EDX 71의 값이 아닐 경우에는 다시 또 이쪽으로 점프를 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 또 제2 명령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제2 명령을 또 진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또 보시면은 똑같은 또 코드를 볼 수가 있으며, 여기는 CMP EDX의 64라는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64라는 값은 D라는 값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제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또 보시면 또 제2 명령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따라가 한번 들어가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굿잡이라는 영문으로 된 문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했다는 이야기죠. 잘했다는 그런 문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뒤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 현재는 64 이제 값이 나왔고, 여기 D라는 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 다시 뒤쪽으로 계속 이렇게 이동해 보면, 이 Q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자 값으로, PQ, D 값을 입력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P, D, Q. 자, 요렇게, 세 개의 문자를 입력해주면, 이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의 성공 지점을 찾아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시 재시작합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명령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명령어를 어떤 값이 들어가는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현재 P 값이 이래 적어놨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인자 값으로는 D 값이 들어가고 세 번째 인자 값으로는 Q 값을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P, D, Q. 자, 이렇게 세 개의 인자 값을 입력해주면 그 지점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실행해주고, 실행해주고, 그러면 41,000번지에 도달했는데요. 자,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진행해 줍니다. cmp 명령어로 ebp 플러스 8번지에 자, 이 부분에 인자값이 있는가? 자, 인자값은 2를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2의 값이 있는가 확인하면 자, 인자값이 있다. 자, 그러면 이쪽 안으로 들어가겠고 인자값이 없으면은 이쪽 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자값이 있으므로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고 실행해 보면은 XOR, EAX, EX 이쪽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동해 보면은 XOR, EAX, EX로 0으로 EAX 값을 초기화했으며 제2 제로 플로의 값이 1일 경우 이쪽 콜 명령 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제로 플로의 값이 1이 아니면은 1이 아닐 경우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단계 진행을 해보면은 현재 여기 cmp 명령으로 edx는 70인 값을 또 확인을 하고 있으며 파라미터 인자값으로 현재 edx에 70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령을 계속 실행해 보면은 자, edx가 70이 아닐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자, edx 값이 70일 경우는 이 안쪽으로 들어온다. 이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또 단계 진행해 보면은 또 조건 검사를 또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값을 또 그건 점검하는가 계속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현재 들어온 상태인데요. 또 계속 진행해 보면 cmp edx가 71일 경우 edx가 71일 경우 71일 경우는 이쪽으로 들어오고 71이 아닐 경우에는 이쪽으로 또 이동한다. 또 그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보면은 단계 안으로 진행해 보면은 이 아래쪽에 또 보면 cmp edx 또 64라는 또 값을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진행해 보면은 cmp edx 64라는 값을 또 묻고 있으며 여기 우측에 보시면 edx 데이터가 64인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4인 값이 맞으면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64의 값이 아니면은 다시 또 이쪽으로 이동한다. 자, 그 말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보면은 여기 굿잡이라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확인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프로그램 끝까지 다시 시작해보면 이제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 파라미터 값이 pdq라는 값을 이제 입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작에서 윈도우즈 파워쉘을 선택하고 여기서 경로를 복사 후 파라미터 값을 복사 후 붙여넣기 후 실행을 하면은 굿잡이라는 우리가 목표 지점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티디셈블이라는 분석가의 분석을 지엄히 방해하고 특정 자동 분석 기법을 차단하는 그런 코드 기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코드를 분석할 때 안티디셈블이라는 이런 기법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